네, 반갑습니다. 100% TV입니다. 어, 오늘 원익 IPS에 대한 부분 좀 빠르게 이야기 드리면서 내일을 위한 종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익 IPS를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테마가 왜 다시 좋아질 수 있는지 그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처음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뭐 AI 서버 수요, 그리고 HBM,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이 대형주에 먼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영원한 상승이라고는 없죠. 주식시장은 항상 1차 그리고 그다음에 2차 상승할 수혜주를 찾게 됩니다. 지금 대형주 실적이 좋아지고 고객사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반드시 장비 소재 부품 기업까지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원익 IPS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이 고객사와 전공정 투자 사이클의 그 시작점에 있는 대표적인 장비주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좀 보시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결론. 반도체 소부장은 단순한 기대감으로 보는 구간이 아니라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으로 돌입했다. 즉, 재평가를 받는 구간으로 돌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이 메모리 가격과 가동률이 회복된다. 즉,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이 대형 고객사들은요, 케이펙스 즉 설비 투자를 다시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진행을 했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가 실제로 집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전공정 장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익 IPS는 이 증착 장비하고 열 처리 장비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나 D램 투자 회복 그리고 낸드의 투자 재개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원익 IPS 같은 장비주의 실적 기대감은 한 단계 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 좀 해보면 뭐 기업 개요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원익 IPS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판매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장비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 이 제조용 핵심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증착 장비가 이 공정 안정성을 높이는 열 처리 장비가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비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명확해지죠. 고객사 투자가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면 실적은 둔화되지만 반대로 고객사가 투자를 늘리면 케이펙을 늘리면 늘릴수록 실적의 탄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원익 IPS는 바로 그 전공정 투자 구간의 중심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 얘기. 원익 IPS가 반도체 공정에서 그럼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웨이퍼 준비, 그리고 증착, 열처리, 식감과 식각, 그리고 세정, 검사하고 패키징 과정을 좀 거치게 될 것 같고요. 원익 IPS는 그 중에서도 전공정의 핵심인 증착과 열처리 영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세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이 방막의 품질은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막이 얼마나 균일하게 형성이 되는지, 열 처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되는지에 따라 수율과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그리고 고성능 메모리 시장이 커질수록 고객사들은 더 높은 성능, 더 높은 수율, 더 안정적인 공정을 요구하게 된다 해서 앞으로 원익 IPS의 증착과 열 처리 장비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반도체 소부장 테마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첫 번째는 AI 서버의 확산이다. 시장은 HBM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요. D램, 기업용 SSD, 낸드 수요까지 같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급의 확산이다.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면요. 그 다음 타자는
항상 장비, 소재, 부품이다. 즉 대형주 실적이 좋아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설비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장비의 발주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K팩의 재개입니다. 신규 팹 투자 기존 라인의 전환 투자, 가동률 회복이 진행이 되면 장비 발주는 따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국산화 프리미엄이다. 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공급망이 굉장히 불확실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국내 핵심 장비와 소재 기업의 뚜렷한 실적과 전망이 나타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기업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수요가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가치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그 2차 확산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익 IPS의 핵심 어, 상승 동력 세 가지 마지막 얘기 드리고 우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원익 IPS는 첫 번째 D램의 투자 회복이다. 즉 AI 수요로 고성능 D램의 수요가 늘어나고요. 고객사들이 신규 투자나 전환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전공정 장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즉 원익 IPS는 국내 메모리 투자 사이클과 연동되는 장비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랜드와 기업용 SSD의 투자 재개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게 되면 연산 장비뿐만 아니라 저장 장비 수요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즉, 기업용 SSD의 수요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랜드의 업황 회복과 장비 투자는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즉 재개의 명분이 생긴다. 해서 현재 원익 IPS는 D램과 랜드의 투자까지 살아나는 중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부가 장비 확대에 대한 기대. 이게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장비주는 어떤 장비를 공급하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ALD나 고부가 공정 장비 비중이 높아질수록 매출 성장보다 이익의 개선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익 IPS는요, 단순한 실적 회복을 넘어서서 이 이익률에 대한 개선 기대까지 함께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해서 지금 원형 IPS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요거까지만 얘기 드릴까요? 실적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2024년도에 원익 IPS 매출은 7,482억 수준이었고요. 26년도에 전망치 보고서는요. 무려 1조 원을 넘어선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하나하나 좀 보기보다는 방향성이죠. 방향성, 우상향되는 방향성인데 결국에는 지금 증권가하고 시장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26년도 이후에는 더욱더 업된 큰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투자 회복과 D램과 낸드의 장비 수요 그리고 고부가 장비 비중 확대가 맞물리게 되면서 원익 IPS 매출은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보는 것보단 아까 얘기 드렸던 이익률 즉 영업이익의 레버리지도 큰 폭으로 상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원익 IPS는 기업적인 분석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차트에 대한 분석 바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렸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게 되면 하이닉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ADR 상장 이후에 급격한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었죠. 물론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실망 매물이 굉장히 크게 재료 소멸로 쏟아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이러니하게요. 지금까지 계속 소외받았던 소부장 종목들 있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예, 반대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의 모습이 나왔다. PSK 같은 경우는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 드렸던 뭐 테스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폭 보이시죠? 동일하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던 원익 IPS의 모습인데 원익 IPS가 사실은 7월 10날 같이 동반 상승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상승의 폭이 같이 20%에 육박을 했었는데
최근 이틀간의 모습을 보면은 테스하고 PSK에 대비했을 때는 쪼끔은 그래도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지만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원희가 EPS는 아무래도 굉장히 크게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 평택 신규 투자 전환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이닉스의 이 투자를 좀 기반으로 해서 이 메가 클러스터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요. 저는 원희가 EPS에 대한 이 장비 매출은 PSK나 테스에 못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익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은 저점 대비해서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이 최종적인 3일 동안의 구간의 모습입니다. 이 구간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네, 최근에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었고요. 네, 이게 원희가입 패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최근에 개인들은 지속적인 매도가 나왔는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세 연속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기관의 매수세는 보통 유입이 된다라고 좀 보시고 지금 제가 또 눈여겨보는 게 요 투신이에요, 투신. 투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목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보시면 기간하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기간 동안 강력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전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까지 봅니다. 다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여전히 조금 불안정한 시장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우리가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을 우리가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 대략적으로 한 전고점 부근까지는 그래도 봅니다. 해서 원익 IPS는 오늘 분봉의 흐름을 봐도 수렴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거 보시면 기준봉이에요, 요게. 보시면 기준봉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기준봉이고요. 기준봉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네, 수렴입니다. 수렴. 수렴의 단계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발산합니다. 그래서 어니가 IPS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기업적인 분석과 현재의 시황과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이 3 요소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 드리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